금리가 아직까지는 저금리는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버티는 데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행지표는 저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춤할 때가 좀 속으로 드는 생각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최소 5천에서 1억은 먹고 들어가겠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아시아드 대로 쪽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아시아드 대로를 걷다 보면 느껴지는 건 뭐냐면 도로가 되게 넓죠. 네. 도로가 되게 넓은 편이고 여기가 차로만 해서 한 38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도까지 합하면은 거의 50m거든요. 근데 이게 종합운동장역에서 사직역을 건너서 조금 더 가게 되면 꺾이는데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 화면에 잡히는 이 길이겠죠. 이 길이 거의 뭐 1km가 넘습니다. 길이가. 그러면 폭이 50m고 길이가 1km니까 굉장한 개방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거주하기에 만족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개방감이 높은 공간이 부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매력이 아닌가, 이 사직동의 매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도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 길이 되게 편안하고 좋죠. 안정감이 좋죠. 네.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유해 시설도 없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데들도 학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건물 하나만 통째가 학원으로 다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학원들 때문에 이제 여기가 되게 뭐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인에 따라 쭉 학원가가 펼쳐져 있으니까 유명한 거죠. 부산에서 그렇죠. 쭉 가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의 학원가들 다니면 이런 형태가 쫙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층이 거의 학원으로 꽉 찬 대로변 따라서 쭉 스트리트형으로 대구 수성구를 가도 그렇고 우리 흔히 범삼안삼 그 다음에 뭐 대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기도 평촌이었나? 평촌이요. 네, 평촌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산이 좀 유독 약했는데 대단지가 들어오고 하면서 학원으로 계속 탈바꿈 되는 것 같아요. 전 대구 뭐 수성구도 좋지만 달서 쪽에 가보시면 거기도 상가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인상에 남았던 지역이라서 이제 말씀을 맞죠. 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또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상업시설이랑 좀 섞이는 경우도 많고 그런 면에서 섞여 봤을 때 이제 학원의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서 되게 이제 매력적인 데가 여기 사직 아시아드 대로 쪽 라인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또 동네 이 라인까지 미남까지 쭉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연장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과연 촉지는 치명적 단점이 약간 학원가가 없는 거, 학군이 약한 거잖아요. 또 내륙에서 이제 지금 서로 논쟁이 있는 게 결국 촉진이냐 이 아시아드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의 생각이 있고 강의할 때 발언이 상당히 제가 강하게 나갔거든요. 이건 분명히 한쪽이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한쪽이 이긴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저는 노코멘트 할 거고 그럼 이제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고대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조금 그래도 부산에서 대세 흐름은 그래도 신축 하이엔드 빨입니다. 조금은. 그래서 보면 촉진이 그래도 좀 더 신축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더 잘 나갈 거다. 근데 그 학원가를 뺏어 온다면 학원가 형성이 잘 된다면 이제 촉진의 승리로 갈 거고 그게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입지에 아시아드로 또 가지 않을까. 그럼 결국 포인트는 또 이제 학군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학원가로 이어지는 거네요. 근데 얼마나 이제 잘 넘어오냐 못 오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부산이 사직동이 전통적으로 학군이 좋았던 곳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원래 명륜동이라든지 저기 구서동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점 넘어온 온천장 이렇게 점점 넘어왔으니까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시선도 있고 또 반대 시선도 있고 그리고 또 촉진에서 생각보다 이 뒷길로 하면 여기까지 금방 오기 때문에 라이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양정 같은 경우에도 학원가가 자체적으로 생성하기보다는 또 사직도 학원가로 넘어왔거든요. 말씀하신 바로는 이제 촉진에서 여기 넘어오면 되잖아요. 조금만. 그래서 뭐 우리 촉진 쪽에서 이제 상가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건너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사직도 학원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신축발로 가면서 여기를 올 것 같고 대신 시세는 대연 서미만 봐더라도 사람들이 은근히 부산이 그 신축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수요 만족도 이런 게 높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진짜 하이엔드로라고 생각하는 아크로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현재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가 보이고 아시아드 쌍용 죄송합니다. 꺾였습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아시아드 쌍용이 앞에 보이고 아시아드 쌍용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가 건축이 됐고 아마 조합원들은 나름의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공이 돼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만족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가 분양할 때 분양가 때문에 또 조금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옛날 기억이 나서 말씀을 해드리면 여기가 좀 분양가가 높다는 평이 많았었어요. 분양 당시에. 뭐 지금 놓고 보면 한 9억대니까 사실 뭐 인정을 할 만한 금액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9억대 분양을 했었고 그래서 분양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불로 분양 가격을 높여서 분양을 했다. 미분양이 나서 그 미분양을 여기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들에게 몇 개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미분양이 났다라는 카더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분양이 났고 그 이후에 거래가 좀 됐습니다. 조합원 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 그런 사연이 있던 곳이고 생각이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이런 사연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입지를 놓고 보면 지금 사진 롯데가 보이진 않지만 왠지 아파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사진 롯데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그 아시아드 쌍용 저희가 지금 현장에 와 있고 지금 가격은 사진 롯데보다 조금 싼 것 같죠? 네, 한 1억 가량 싸죠. 한 8천에서 1억 정도. 근데 뭐 사진 롯데가 많이 올라가면 또 똑같이 같이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첫째, 둘째라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뭐 아파트 자체가 대로변도 끼고 있고 뭐 학원가 이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이쪽 지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신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네.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여기도 좀 많이 추천을 했던 아파트인데, 예. 뭐, 우리 보면 좀 답이 어느 정도 공식이 있죠. 예. 학군 좋은데, 이런데. 그 다음에 리딩 단지가 있으면 그 다음 따라올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 순간 격차가 있을 때. 여기도 정말 상권이 참 자리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아파트들이 대거 입주를 하면서 상가들도 꽤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뒤에 색깔 다르게 보이는 아파트 있죠? 예. 저기가 사직 롯데고 이 두 학교가 지금 여고초 배정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고초 같은 경우에는 여명중 배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데 여고초와 관련해서 뭐 하나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학생이 1000명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 작년 기준으로. 네. 남학생이 몇 명일까요? 남학생? 예. 400. 아니요, 700. 아, 700까지는 아니고 여기 남학생이 600명, 여학생이 400명입니다. 남자 학생이 굉장히 많죠. 네. 여명중을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 지금 1학년이 4반이 있거든요. 2학년이 5반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3학년이 5반인데 4학년 되면 7반이 됩니다. 5학년이 8반이 되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사를 오는 거죠. 중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학군지 학교 중에서 좋은 곳들의 특징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학년은 반이 작은데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반이 많아지는 경우가 억지로 이사를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강한 동네가 이제 이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부산이 평균이 지금 17.9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동래구도 평균이 거의 20명 정도예요. 근데 여기 27.1이면 거의 뭐 센텀파크에 있는 센텀초보다 높은 데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고초입니다. 그리고 그 여고초에서 여명중을 고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남자아이들이 이쪽에 이야기하면 이제 다른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맞죠. 네. 시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재미삼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 다닐 때만 해도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제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여기를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명중학교를 갔고. 아, 라인은 정말 뭐 아라를 타셨네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네. 라인은. 네. 엄마는 해줬는데 제가 못 따라갔죠. 여명중이 옛날에 이름이 여고중학교였어요. 근데 여고중학교 같다. 여고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여고 중학교 같다고 해서 여명중으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예. 여고중학교 하니까 여고인지 여중학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여고초등학교도 바뀔 줄 알았는데 거기는 또 안 바꾸더라고요. 요 아시아드 코롱하늘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허름한 건물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게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런 빌라 같은 거 보이나요? 이거는 원룸인가 빌라인가? 이제 여기에 창신초를 보내는 학군 필요한 사람들 있죠. 네. 가성비로 구축 아파트를 가느니 여기 신축 나홀로 아파트를 가는 거죠.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업자들이 요런 땅을 살려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 땅을 사놓는 것도 단독주택이나 땅을 깔고 있는 상품을 사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른쪽에는 하늘색 아롱이가 있고 예. 여기 지금 저희가 건물에 보여서 안 보이지만 여기 바로 옆으로가 이제 아시아드 대로가 예.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이기도 하고 예. 이제 여기 위치가 되게 좋다는 말씀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예. 물론 이제 대로변의 상가는 우리가 흔히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학원 들어오고 학원 가로 클 거니까 당연히 상가 가격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이면부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탈바꿈되면서 그거에 필요한 건설사가 이 땅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그 용도 지역 자체가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준주거니까 사실 메인은 주거예요. 근데 준한다라는 의미에서 상업시설이 좀 뭐 10% 20%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주거 지역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아시아도 코롱 하는 채도 준주거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졌고, 준주거 지역은 부산이 400이죠 원래 기준이. 근데 뭐 이 용적률 혜택을 조금 받아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용적률은 조금 높게 받아서 아파트가 지어졌을 거고, 대신에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가 그 층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건폐율을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약간 좀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는 보통 건폐율이 한 15%에서 한 17, 18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마 30% 정도 제가 생각에는 아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쾌적성 부분은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죠. 지금 최근에 한 10억 정도 하나요?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정도. 그럼 부산에서 10억이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고, 대신에 이제 이런 지역들 제가 아시아도 여기 코롱 하늘채는 저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지하 주차 대수가 생각보다 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업 지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물론 여기 준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뭐 주차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요. 상업 지역에 있는 주상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조금 불편함이 없는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주 말씀 중에 확인해 보니까 건폐율은 한 47%. 꽤 높네요. 근데 용적률이 632%입니다. 되게 많이 받았네요. 준주건데도. 이래저래 해가지고 500 받다 해도 거기서 또 거의 한 30% 조금 안 되게 혜택을 더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새 이제 준주거 지역이고 역세권이고 하면 한 30%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게 서울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다 써버리긴 했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얘가 8년 차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재건축을 보고 가기보다는 그냥 학군지의 준신축, 이걸로 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주상복합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업 지역에 들어오는 데는 상업시설이 10% 이상 들어와요. 근데 준주거 지역은 그게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일반 아파트가 있는 뭐 상가 정도 거의 아파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업지역 성격이 훨씬 더 덜하죠. 훨씬 더 아파트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거죠. 이런 지역은. 그리고 부산에 이렇게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가격이 조금 확실히 좀 더딘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개 아파트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상관없이 잘 올라가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운대 지역 일부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아시아드 라인도 또 확실히 가격은 잘 가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뭐 준주거나 상업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물론 상업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만 상당히 가격 형성이 잘 되는 동네가 이제 이 동네고, 또 그렇게 보면 또 결론은 또 학군 이야기 나오겠네요. 또 학군이자 입지자, 입지입니다. 한때는 여기가 또 대연혁신보다 좀 더 치고 갔었죠. 대연혁신이 11억 1천 정도까지 갔었고, 여기는 동호수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대장 대 대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한 11억 3천까지 갔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잠재력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경계로 해서 동행이 나눠지던가요? 아닌가요? 그죠. 뒤쪽이 사직동이었고, 맞아요. 그쪽이 거제동이었나요? 거제동.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두 동에 걸쳐 있는 뭐 그런 재미있는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오른쪽에 아시아도 코롱 하늘채가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창신초죠. 창신초. 그래서 아시아도 코롱 하늘채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답안을 보셨나요? 아니요. 창신초가 1,600명 정도 있네요. 요거처럼 더 큽니다. 근데 여기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 학생 수가 888명, 작년 기준으로 남자 학생 수가 736명.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죠, 한 초등학교가 남자아이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또 여자아이들이 더 많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거제 레이카운티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거제 레이카운티 1단지, 2단지는 여기 창신초 배정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신초의 위상도 또 올라가고,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에 또 덩달아 이제 호재도 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사직 롯데와 거제 레이카운티 2단지가 서로 많이 누가 낫냐 많이 싸울 수 있는 논쟁이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좀 정리가 되는 게, 남학생은 그냥 사직 롯데, 여학생은 레이카운티,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정리가 좀 안 되는 지역은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와 장전 내면, 여기는 조금
신축이냐, 뭐, 입지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거제리동에서, 입이 거제리가 박힌다. 거제동에서 사직동까지 이렇게 돌았는데, 한번 정리를 할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거제동에서 사직동 일부까지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리딩 단지는 거제 레이카운티랑 사직 롯데 이래 잡으면 되고, 오늘 레이카운티부터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얘가 좀 더 갈 거라고 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소장님 약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약간은 작년 하반기가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추세로 약간 쉬어가는 예, 이래 보더라고요. 이게 그 전고점에 닿으면 항상 투자자들은 이런 심리가 좀 있어요. 제가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난장에 96,500원, 약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떤 분들은 잘 들어갔어. 그래서 한 5만 원대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고점 10만 원 오니까 이제 그래서 꺾인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또 파셨단 말이에요. 그 심리가 지금은 좀 있다라고 또 봐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금리가 아직까지는 저금리는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버티는 데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행지표는 저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춤할 때가 좀 속으로 드는 생각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최소 5천에서 1억은 먹고 들어가겠네. 왜냐면 이게 12억 8천까지 이래 갔다가 계좌를 막 서로 달라니까 주인들이 더 가나 싶어서 걷어들였던 사람들이 이제 한 5천 정도 꺾여서 나오니까 그때 못 팔아서 아쉽다는 분들이 꽤 계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조율되고 거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카운티가 역시 치고 간다면 이제 1단지, 3단지, 4단지 순으로 치면서 거제, 쌍용, 그 다음에 그와 맞춰서 사직 롯데가 다시 좀 치면서 사직 아쌍,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까 삼정 그린코아, 그래도 좀 괜찮은 아파트이고요.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제 센트럴자이 이런 것들도 약간 신축 대안으로, 준신축 대안으로 괜찮고, 또 구축의 입지로는 이제 월드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롯데캐슬 피렌체라든지 괜찮은 대안이 되고, 또 거기서 단계를 낮추면 홈타운, 네, 거제 홈타운 이런 데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우라든지 뭐 동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입지가 좋아지니까 결국 좀 상승 흐름을 이번 장에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25년부터 저희가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유동성장은 아니고 시거주장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는 장. 그 다음에 24년, 25년의 상황을 놓고 보면 부산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도 굉장히 강한 수준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고가 거래가 계속 시키는 거 보면 시장은 이 환경에 계속 적응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뭐 이게 그냥 쉽게 밀릴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리는 쪽으로 계속 저희가 전망이 됐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정말 생각지 않은 몇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금리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택담보대출, 그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여전히 4% 초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낮지 않은 상황에도 시장은 잘 시장은 잘 버텨왔지만, 잘 적응해왔지만, 이제 금리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조금 금리 부분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된다면 시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쪽에 공급될 아파트가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단시간에 오진 않겠지만 또 그 분양 가격에 의해서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차피 아파트 사실 분들 간단한 고민 상담, 고대장의 부동산 1:1 코칭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아파트 사실 분들은 여기 구해줘 아파트 참여하시면 매도까지 전부 다 도와드립니다. 아파트 투자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신규 프로그램 및 코칭 프로그램 고정 댓글, 고정 메시지에 남겨놓겠습니다.